네, 화제 키워드로 보는 픽뉴스입니다. 오늘은 박자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네, 첫 번째 복서의 폭행입니다. 장정구 선수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요. 장정구 선수는 1980년대 전설로 불렸던 복서죠. 환갑을 앞두고 있는 장 씨가 어젯밤 9시 20분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다가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게 됐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프로복서 출신인데 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거래요? 네,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저 충격이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택시기사가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요. 술이 좀 깼을 때 장 씨를 조사해보니까 택시기사가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비용이나 부수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이제 술 먹고 잠들었는데 깨웠다 이래서 시비가 붙었다. 뭐 택시 요금 그런 시비는 아니었고. 네. 그나저나 이 장정구 선수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도 보유했었던 아주 유명했던 복서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정구 선수는 가장 권위 있는 프로복싱 세계기구 WBC 명예의 전당에 한국인 최초로 올랐고 1983년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얻으면서 20세기 25대 복서로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장씨 통산 전적은 38승 중에 17KO 4패입니다. 이렇게 영웅적인 인물이 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니 누리꾼들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죠. 네, 장정구 선수가 80년 초중반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복서였거든요. 장정구 선수 그때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네. 이름 비슷하게 짱구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복서 영웅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은 소녀상 손편지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손편지는 뭐예요? 네, 일단 평화의 소녀상은 그 평화의 소녀상이 맞는데 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그 소녀상입니다. 지난해 10월 베를린시가 이 소녀상 설치 한 달 만에 철거를 요구했고 예, 지금 저 소녀상이죠. 네, 맞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강제 집행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명령은 일본 정부가 요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온 거여서 더 논란이었습니다. 예, 박 기자가 이 소녀상을 얘기한다는 걸 보니까 철거되지는 않은 거군요. 네, 다행히 철거는 안 됐는데요. 예. 그동안 국내와 현지에서 이 소녀상을 지키려는 촛불 집회도 많았고 또 베를린 시민사회와 코리아협의회가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에 영향을 받은 미테구 의회가 지난해 12월 소녀상 영구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잘 됐네요. 네, 이에 대한 감사 의미로 서울의 고교생들이 독일에 직접 손편지를 보냈는데 예. 무려 4,000통이 넘었습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가 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편지가 그 4,000통 중에 한 통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우리 고교생들이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냈다, 도구로 써서?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한 대표와 연락이 닿았는데 베를린에선 아직도 일본 대사가 항의하고 일본 극우 쪽이 수백 통씩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들과 그 과반수의 미테구 의원들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전시 성폭력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소녀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군요. 소녀상 자체로도 이 도시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뭐예요? 네, 다음은 영탁 고소 예고입니다. 가수 영탁 씨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이야기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고소를 예고했습니까? 네, 영탁 씨가 이제 본인이 광고 모델로 있었던 막걸리 회사 예천 양조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영탁 씨 측이 이곳에서 이제 협박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영탁 씨 측은 예천 양조 측의 요구대로 상표권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손상되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라며 협박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모친에게도 전화로 협박했다고 하면서 내주 고소할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니까 막걸리 회사, 양조 회사 쪽에서 영탁 측이 150억을 요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 예천양조 측은 영탁 씨가 모델 재계약 조건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먼저 제시했다는 근거를
법정에서 또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측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뭐 노래 막걸리 한 잔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는 셈인데 빨리 좀 해결이 돼서 팬들한테 확실한 이야기 좀 전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였습니다.